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성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44세 여자분으로 얼굴 자체가 입이 돌출이 되어 있고 얼굴이 밋밋하다, 코도 휘어져 있고 낮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면과 측면을 보고 계시죠. 코도 보시면 약간 휘어져 있고 이 부분이 좀 밋밋합니다. 그리고 입도 나와 있는 편이고 코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물론 눈도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편인데 눈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얼굴 사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찍은 것을 분석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얼굴이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마와 코, 입, 턱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라인과 같이 얹혀서 보면은 이마가 낮고 코는 시작은 괜찮은데 코끝이 더 낮아 보이고, 그 이유는 코 날개가 꺼져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코 날개가 꺼져 있고 입이 실제 나온 것 같지만 입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이 좀 나와 있고 턱끝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얼굴을 뼈를 여기다 입혀서 분석을 해보니까 턱끝은 우리가 한 4mm 내면 되겠다라고 분석을 했고, 코는 이렇게 코를 내려고 분석을 해봤고, 이마는 지방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마는 지방을 넣고 코는 연골을 넣고 턱은 턱뼈를 가지고 전진을 하자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정면을 볼까요? 정면을 봤었을 때 코가 이렇게 삐딱하게 휘어져 있고 코에는 안에 있는 휘어진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콧볼이 좀 넓죠. 그리고 코끝이 좀 뭉툭합니다. 그리고 콧구에 있는 콧구멍이 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을 들린 거를 내리는 비공 내림, 그리고 코끝을 세우고 안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늑연골을 집어넣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봤고요. 턱끝도 이제 뼈를 좀 앞으로 내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마도 눈썹뼈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려고 계획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턱끝도 이 부분이 좀 뭉툭하기 때문에 좀 더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T절골이라고 해서 중간 뼈와 위에 있는 뼈를 T자 모양으로 제거를 해서 양쪽에 있는 뼈를 모으면 좀 더 갸름하게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 지방이식, 콧대, 코끝, 콧구멍을 내리는 비공 내림, 그리고 여기가 꺼져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족 수술, 그리고 여기가 얼굴이 평평하다. 그래서 이마와 지방이식과 함께 앞볼에 있는 지방이식, 그리고 T절골, 턱끝 전진술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기록을 했는데 이마 지방이식을 하고 여기에 앞볼에 있는 지방이식, 그 다음에 늑연골을 넣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콧구멍을 내리는 비공 내림 이식술을 하고 코끝에 연골을 채우고 여기가 많이 꺼져 있죠. 그래서 입이 상대적으로 나와 보니까 이 부분에 연골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코 주위에 도둠을 한다는 것을 보통 인터넷 용어로 귀족 수술이라 하고요. 턱끝을 모아서 우리가 턱끝 전진술, 그리고 T절골로 해서 좀 더 갸름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 지방 이식을 하고 코에 연골을 넣고 콧대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늑연골을 넣어서 콧구멍을 내리고 코끝에 연골 이식을 하고 귀족 이식 한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여기 실리콘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환자분은 고텍스로 알고 계셔서 고텍스가 아닌 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고 턱끝도 전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 주위가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연골을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의 안에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코가 들려있는 거기 때문에 코끝 연골과 콧대 연골 사이를 벌려서 여기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코끝도 넣는데 그럼 어디서 넣느냐? 바로 늑연골에서 넣거든요. 늑연골에 예를 들면 이런 수술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파냅니다. 이렇게 파내면 일반적으로 늑연골하면 이 전체 통으로 여기를 잘라서 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흉이라든지 늑막을 다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안전한 기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내더라도 늑연골을 좀 안전하게 파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코끝에 여기 올리고 늑연골을 사이에 끼워 넣어서 콧구멍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턱은 어떻게 하냐면 턱을 여기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내는 거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턱끝 앞에 실리콘이나 고텍스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한 10년 지나면 여기에 송곳니 뿌리가 흡수가 되면서 치아의 변색이라든지 치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리콘의 고텍스 같은 보형물을 쓰지 않고 턱 끝의 뼈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좀 날씬하게 만들어 달라했기 때문에 여기 중간 뼈를 떼서 바깥 뼈와 바깥 뼈를 서로 모아서 좀 더 날씬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기 때문에 턱 끝을 전진하고 티절골을 할 수 있죠. 한번 디테일 볼까요? 그래서 턱 끝이 많이 넓진 않은데 이분은 턱 끝에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뼈를 떼고 바깥 뼈를 모으는 거죠. 모아서 앞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을 쓴다, 고텍스를 쓴다, 인공보형물을 쓴다고 했었을 때 보형물을 여기다가 넣어서 나중에 5년,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피질이 압박이 되면 점점 흡수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에 있는 치아에 있는 치조골이 녹으면서 흡수되면서 치아의 변색을, 또 치통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래쪽 부분만 분리를 하지 이쪽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인공보형물을 넣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술후 결과를 보겠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가 났고 여기가 들어가 있고 꺼져 있고, 입이 나왔고 턱 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마에 이 기구, 이름이 마프트건이라는 건데, 마프트건 기구를 가지고 총알처럼 지방을 쏘아 올려주면 이 부분에 촘촘하게 아주 불균형한 어떤 울퉁불퉁한 그런 면이 없이 만들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아래, 악광대, 이마 부분을 이런 마프트건 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마에 마프트건으로 지방 이식, 코에 늑입자, 늑연골로 콧대, 그리고 입은 넣는 것이 아니라 턱끝을 뼈를 전진으로 해서 지방 이식, 연골 이식, 뼈 전진으로 우리가 전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술 후 2년째 모습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마는 2년 동안 지방이 아직 잘 살아있는 것을 보실 거고, 콧대는 시작점을 제가 많이 안 높여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코골을 올렸고요. 그리고 턱끝을 앞으로 내니까 입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술 후의 이상적인 라인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턱끝을 우리가 이상적인 라인을 좀 거의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은 이마 지방 이식, 삐어진 실리콘, 그리고 코끝, 들린 코, 꺼진 코 주위, 그리고 낮은 턱끝, 이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2년 뒤에 이런 식으로 이마를 채웠죠. 지방을 채우고 여기 앞에 부분도 지방을 채워서 훨씬 볼륨감을 세울 수가 있었고, 휘어진 부분을 실리콘을 빼고 늑연골로 바로잡고 코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뭉툭한 코가 훨씬 좀 오똑해졌고, 그 다음에 턱끝이 보시면 많이 뭉툭하진 않았지만 훨씬 더 갸름해진 것을 느끼게 되시겠죠. 이렇게 이마, 볼, 코, 턱끝을 수술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면에서 본 모습이시고 이 부분이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면에서 보셨을 때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낸 연골을 여기다가 아이언맨이라는 연골 다진 기구에다가 여기에 넣고 나서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다지면 굉장히 곱게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늑입자 필러를 여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곱게 아이언맨 다진 거를 이렇게 곱게 연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나노 지방 이식이라고 쳐보시면 저희들 영상이 뜨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마프트건으로 해서 균일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곱게 60등분, 120등분, 또 240등분으로 굉장히 곱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프트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불규칙한 라인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수술, 이마의 지방 이식, 코의 늑연골 이식, 그리고 턱끝의 턱끝 전진술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이런 얼굴 분석을 하게 되어서 코끝을 얼만큼 올릴지, 그리고 턱끝을 얼만큼 또 내일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몇 미리를 낼지, 얼만큼 몇 cc를 채울지를 좀 분석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했던 것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마를 실리콘, 그리고 코를 실리콘, 턱끝을 실리콘, 아니면 다른 인공보형물 같은 고텍스나 메드포와 같은 이런 인공보형물을 넣게 되면 그
그 당시는 만족할지 몰라도 나중에 대해서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에 대한 부위에 따라서 자가 조직에 이식해야 되는 이식 물질이 어디는 지방이식, 어디는 연골이식, 어디는 뼈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추면 훨씬 더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자가 조직으로 했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가 조직에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필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